안녕하십니까. 원주국제통 안정환입니다. 이번에는 김우중과의 대화, 아직도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은 우리나라 인기 기업인에서 오늘날같이 세계 최대의 파산자가 된 김우중 회장의 대담집인데요. 이 책은 신장섭 교수가 대우그룹의 흥망성쇠와 우리의 현재, 과거, 미래를 갖다 이야기하고자 해서 김우중 전 회장과 대담을 한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대우의 흥망성쇠에서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김우중 회장은 원래 방직 회사에서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 마케팅을 갖다 하고 다녔었는데 어느 날 엄청난 양의 마케팅을 수주해 갖고 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거의 그 회사가 1년을 찍어도 못 찍을 만큼의 엄청난 양을 받아왔기 때문에 나중에 주식회사 대우를 만들었을 때 주로 물류회사로서 해외 수출회사로서 성공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사이즈가 점점 커다 보니까 나중에 우리나라 5대 기업까지 크게 됩니다. 이렇게 5대 기업까지 크게 되는 데는 박정희 대통령과의 인연이 굉장히 각별한데요. 박정희 대통령은 김 회장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중아 이렇게 해가지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을 가지고 망해가는 기업들을 가지고 김우중 회장한테 맡겨서 키우는데 많이 부탁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는 한국기계, 한국양해, 옥포조선과 같이 부실 기업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부실 기업들을 갖다가 잘 살려가지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드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수출이 잘 되는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하는 것에 반면에 김우중 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수교도 안 된 아프리카나 중동의 나라들을 갖다가 치고 들어가서는 거기서 수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수교도 안 된 나라들을 갖다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들어가서 거기 길 닦아주고 집 지어주고 그 나라에 공장 짓고 일자리를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 국가들이 그 김우중 회장을 믿고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점점 많은 양의 물량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글로벌 기업 경영을 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래가지고 만든 책이 바로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였는데요. 저도 이 책을 읽고 가슴 뛰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리고 이 책은 기업인이 쓴 책으로는 최초로 150만 부가 넘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24개 나라에 23개 언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굉장히 글로벌한 인기 스타가 됐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잘 나가던 대우에 시련이 다가오죠. 태그의 바트화가 폭락을 시작을 해가지고 한국도 달러가 마구 빠져나가가지고 결국 주가가 반토막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은 결국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되죠. 그리고 1년이 지난 뒤 구조조정의 칸은 대우를 향하게 되고 결국 대우는 부도를 맞고 김우중 회장은 해외 도피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우중 회장은 이야기를 길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 했지만 신장섭 교수는 당시에 대우그룹에 대한 제대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야기한다 해서 집요하게 김우중 회장을 설득해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자, 김우중 회장의 입장은 이러합니다. 원래 삼성자동차를 받고 대우전자를 주는 빅딜을 성사하기 하면 자금을 국가에서 지원해줘서 대우를 소생시켜주겠다고 말이죠. 그런데 삼성전자의 거부로 삼성자동차와 대우전자의 빅딜이 무효가 되고 맙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자금 압박이 들어오자 마지막 수단으로 자신의 사재를 출연하고 외국으로 나갔다 오면 상황을 정리해주겠다는 대통령의 전화를 믿고 외국에 갔다 왔는데 그 사이 건강이 안 좋았다고 합니다. 긴급하게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몇 달이 지난 다음 대우는 분해가 되고 없어지고 자신은 졸지에 도망자 신세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장섭 교수가 정리를 해주는데요. 아마도 IMF와 많은 관료들의 압박이 대통령이 5대 기업 중 한 기업을 정리해야 된다는 그런 결단을 내려야만 했던 것 같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과 정상회담을 하고 그에 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아마도 김대중 대통령과 한국의 정부는 IMF와 미국 쪽에 많은 면의 압박을 받은 결과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대우를 선택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신장섭 교수는 추측을 하고 있죠. 그리고 당시 IMF 구조조정이 맞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시 하는데요. IMF의 구조조정이 잘못된 방식으로 만들어서 현재의 양극화와 고용 없는 성장을 만들었다고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회를 발전해도 제조업의 비중이 높아야지만 사회가 발전하면서 고용이 발전할 수가 있는데 서비스업과 금융 쪽만 너무 강화하다 보니까 결국 고용 없는 성장과 소비 중심의 사회, 양극화, 복지 중심의 사회로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우중 씨는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고요. 그래서 그는 직접 베트남의 GYBM
글로벌 영 비즈니스맨, 즉 세계적인 사업가 시스템을 만들어 한국 학생들을 베트남 현지에서 지도를 하고 그곳에서 관리인으로 성장시키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사업을 다른 많은 국가들과 접목을 시켜가지고 한국에 있는 우수한 인재들을 쓸데없이 이 안에서 경쟁을 시키지 말고 많은 나라로 수출을 하라. 외국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자신은 그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이라도 미래에 나아가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대하다고 평가되는 외국인 그런 기업가들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기업가들 중에서도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우리가 성공한 사람만을 보고 달려갈 것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에게서도 배울 것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알고 좀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만 책을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